연민호님, 사형집행 반대합니다. 생명의 가치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면서 집행하지 말자 지금처럼. 반면에 최기류님은 사형제 집행을 부활할 것 찬성합니다. 흉악범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있고요. 한샘의 이 성추문과 관련돼서는 4033님의 문자가 눈에 띄네요. 호감 가는 대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성행위를 허용한 건 아닙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도 요즘 우리의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데이트 중인 남녀입니다. 분명히 사귀는 사이가 분명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성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호감 가는 대화를 했다고 그걸 긍정의 사인으로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4033님의 지적. 하지만 0960님은 이분은 다 읽어보셨대요. 양쪽 글을 읽어보신 것 같은데 여러모로 피해자의 논리가 좀 부족한 듯 보였다. 이런 분도 계세요. 반면에 남선수님은 신입인 점을 감안하고 봐야죠. 그러면 아마 거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라면서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힘들었을 거다. SNS를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메시님은 여성의 모든 대처가 부족하고 미숙했다. 분명한 자기 표현과 대처가 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여성의 원글을 보면요. 원래 그 올린 글을 깁니다. 그 글을 보면 분명히 그 방 안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써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남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건데 변정태 기자. 네. 사건이 녹록치가 않아요.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이제 저는 적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를 적폐요? 들면 예. 아주 작은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면 노동부의 각 노동지청이 있잖아요. 노동지청에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마치 벌떼처럼 집중적으로 그 기업에 달려들어가지고 막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런 세월이 10년, 20년 됐다면 뭔가 지금의 분위기는 아니죠. 근데 뭐 대개는 기업 편에서 이렇게 묻어두는 일이 많거나 기업이 쉬쉬하고 숨기면 정부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빠져나가게 놔둔다거나 이러니까 그렇지 조그마한 문제만 생겼어도 노동청에서 20명, 30명씩 들어가고 막 조사하고 모든 직원들 전수 조사하면서 인터뷰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아마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여성이 고소 취하서를 써줬었어요. 그러니까요. 합의금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고소 취하서를 써줘서 남성이 불기소 처분, 무혐의가 돼서 종결이 돼버린 사건이라는 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성 말대로라면 여성이 그랬으면 안 되는 그 건데. 기업 조직 내에서 써줘야 되겠구나라고 압박을 받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인 거죠. 내가 지금 이거 회사 다녀야 되는데 이거 안 써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회사 생활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기업이 그냥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는 되어야 아마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쪽 편을 들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는 여성 편, 피해자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또 남성 쪽에서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측을 통해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반론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오늘은 전해드리는 정도였다는 거. 이 사건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변상욱 기자의 기자수첩 가죠. 이택수 대표와 설문조사 얘기하셨는데 김현정 앵커에게도 설문조사를. 뭐 물어보시려고요? 세일 페스타, 할로윈 축제, 광군제. 셋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어느 겁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로윈은 뭔지 알겠는데 세일 페스타 요거는 그 코리아 바겐세일 이거 비슷한 거예요? 광군제는 중국 거죠. 광군제는 중국. 국내 최대의 쇼핑 관광 축제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입니다. 한 달간 벌어지고 10월 31일에 끝났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저도 사실 보긴 봤습니다만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이름을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근데 썰렁했습니다. 저만 썰렁하게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도 썰렁했어요. 뭐 백화점들 보면은 지난해 비교해서 1%인가 늘었다.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정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로윈 축제가 트렌드가 되면서 10월 31일쯤 잠깐 반짝했고 지금부터는 광군제입니다. 중국의 광군제 11일 시작됩니다. 24일부터는 유명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고 글로벌 쇼핑 축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광군제는 2009년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면서 시작돼서 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인데 어느덧
글로벌한 전 세계 최고의 쇼핑 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군제 하루 거래액이 20조래요. 하루. 그러니까 물론 인구가 많잖아요. 지금 그걸 감안하더라도 하루 대단하죠. 20조가 넘었다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달간 쫙 박앤세일이 펼쳐지는데 이때가 미국 소매 매출의 30 내지 40%가 이때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올해 참가한 업체들은 뭐 왕창 30%나 늘었다고 하지만 썰렁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추석 연휴 때 다 해외에 나가서 쓰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쓰실 돈도 많지는 않았을 거고 7조 8천억을 썼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3분기 동안에 해외 관광으로. 그래요. 참.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박앤세일 축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네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간이 우리 국민 대축제 세일 기간이었어. 아직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홍보를 더 확실히 해야 되지만 할인율을 높여서 정말 싸게 팔아야 되고 싸게 파는데 물건은 정말 또 좋아야 되고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더군다나 재래시장 소상인들은 뭐 아무 관련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아무튼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박앤세일이 끝나니까 오히려 이제 세일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요? 예. 기업들마다요. 광군제에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시간 만에 수십억 원어치가 팔려나가는 걸 지난해 경험하니까. 광군제, 코리아 세일이 문제가 아니고 광군제가 중요하다. 중국을 보고 있군요. 예, 이때 적자던 영업을 흑자로 돌려놓을 기회다. 이러는 거고. 이거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노리는 소비자들은 이때 뭔가 득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유명해진 어떤 화장품이든 청소기든 커피 머신을 살 때 내가 광군제 때 중국을 통해서 살 거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을 통해서 살 거냐 한국인이 이제 이걸 고민하는 시대. 전 세계 소비자를 노리는 중국은 그걸 알고 이제 막 톱스타 연예인들을 동원하며 잔치 분위기를 돋구고 쇼핑의 국경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코리아, 아까 이름이 정확히 뭐라 그러셨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왔다 갔다 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군제로부터 배워야 될 지점들도 상당히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혜택, 제가 말씀드린 싸고 품질 좋은 실질적인 혜택도 있어야 되지만 뭔가 문화가 있는 쇼핑 축제를 만들어야겠다. 우리는. 중국은 막 인원수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숫자로 밀어붙이고 미국은 나라의 덩치로 밀어붙이지만 우리는 뭔가 특색 있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있는 쇼핑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는 워낙 역사가 오래된 거고요. 그래요. 광군제는 거대한 시장과 자본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박근혜 정부가 실적을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억지로 만든 거여서 이제 뭐 정부가 바뀌어서 공무원들을 독려하면서 또 공무원들은 기업을 독려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기업도 그렇고 언론조차도 아직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해 목숨 걸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만 놔둬도 잘 팔리는 어떤 그런 쇼핑 축제란 것도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에 할로윈 축제를 보면서 대단히 희한했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번화가를 잘 안 가봐서 몰랐는데 대단했다면서. 뭐 이태원, 홍대 이런 곳들. 약간 미국하고 다른 점은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사탕하고 과자가 이제 젤리 같은 게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라든가 축제에 필요한 뭐 이 코스프레 하는 기구들 같은 게 많이 팔리는데 우리는 과자하고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뭐. 왜냐하면 어릴 때 할로윈 축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할로윈 축제 때 과자 먹는 게 우리한테는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어린이에서 커나간 어른들하고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파티 드레스. 그다음에 애견 그러니까 코스튬 이런 거 판매량이 957% 증가했대요, 지난해. 와. 세상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문화가 됐어요, 할로윈이? 그러니까 미국을 오고 가는 인적 교류가 많아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민들도 많고 어릴 때 청소년기부터 유학이나 연수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또 영화나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국 등 외국 문화가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할로윈 축제 보면서 사실은 언론들이 상당히 할로윈 때리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때리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축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가. 그렇죠. 뭐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법해요. 할로윈은 더군다나 아일랜드 켈트족들이 하던 건데 그게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조금씩 번지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 우리는 결국 할로윈 축제의 변화를 쭉 보면서 뭔가
민족적인 정서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세일을 지금부터라도 디자인을 다시 해야겠다. 맞아요. 설계를 맞아요. 해야겠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할로윈 축제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는데. 안 그러면은 광군제로 다 넘어갑니다. 손님들이. 현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년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는 뭐가 될까요?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요, 매 연말마다 그 다음 해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책으로 펴내고 있죠. 벌써 내년 2018년의 트렌드 전망이 나왔답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오늘 화제 인터뷰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이번 한 해는 벌써 2018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는 2017년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욜로가 될 거다 그러셨어요. 욜로. 그래서 제가 욜로가 뭐냐, 이거 생전 처음 듣는다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신기하게도 딱 맞아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욜로 모르면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할 그러네. 정도로 모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욜로가 선생님 정확히 무슨 뜻이었죠? You only live once라는 영어 문장의 줄임말이고요. 저희가 책을 10년째 출간하면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반응이 컸던 키워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예. 이 욜로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그 다음의 흐름들을 이렇게 딱딱 맞추세요? 저희는 두 가지 트랙이 있기는 해요. 첫 번째 트랙은 네. 전국에 계신 한 200명 정도 되는 저희 트렌드 뽑는 것을 도와주시는 트렌드 헌터 조직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로 예. 구성이 돼 있고요. 예. 트렌드 관련된 보고서를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트랙은 저희 연구센터 내부에서 예. 계속해서 이런 트렌드를 찾는 다양한 그 산업 과제들을 진행을 합니다. 국내 기업들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발견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트렌드 키워드들. 2018년 새해에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 키워드는 뭐가 될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저희 책이 그 해의 띠를 가지고 표제어를 만들고 있어요. 예. 2018년은 황금 강아지, 황금 개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표제 전체 키워드를 하나 찾았는데요. 뭡니까? 웩더독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웩더독 하면은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 수고로 있는 표현이고요. 예. 요즘 이 대한민국의 소비 사회가 사실 그런 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 꼬리들이 몸통을 거꾸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어떤 식으로? 것이 예. 사은품 시장을 잘 보시면 본품을 갖고 싶어서 그걸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곁다리로 껴주는 사은품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 본품을 구매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잡지 같은 걸 사면 여성지 거기 옆에다가 화장품 뭐 이런 걸 끼워줘요. 그 화장품을 얻고 싶어서 잡지를 사는 경우를 보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이어리 얻으려고 커피 마시고요. 저 인형 갖고 싶어서 도너츠 구매하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웩도독에 들어가고 또 저희가 이 10년 동안 트렌드 키워드를 쭉 추적하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 계속해서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멋있고 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예. 계속해서 사소해지고 작아지고 하지만 나와 거리는 가까워지.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어떤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내 것인 이런 형태의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재밌네요. 저 아까 1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자고 하면은 작아지고 있다. 작으면서도 나와 거리는 더 가까운 것 이런 것을 찾는다. 그래요. 2018년 웩더독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웩더독이라는 큰 키워드 아래 한 10개 정도 또 세부 키워드를 선정하시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키워드는 소확행이라고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예. 직접 만들어낸 신조라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네, 그 사람이 뜻? 직접 만들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욜로라는 키워드가 2017년에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마치 욜로를 흥청망청 소비하는 것으로 약간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욜로하다 골로 간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미래에 대해서 계획 없이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소비하는 쪽으로 소비지향적으로 조금 해석했던 것이 있는데 고민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욜로할 수 있을까? 작지만 확실한 지금의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도 욜로의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로 한 거죠. 욜로에 대한 대답으로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찾아 나설 것이다, 2018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소확행. 또 뭐 있습니까? 매력자본이라는 재밌는 키워드도 있어요. 매력? 네, 매력이 권력이 된다. 매력자본. 네, 사람들이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의 매력은 완벽했어야 됐어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에서 느끼는 매력은 그런 완벽함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 또 낯선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매력 포인트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허술해도 매력일 수가 있는 거예요. 허술해도 그렇죠. 뭔가 허점이 있어도 맞습니다. 오히려 허술해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허술해서 완벽하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돌 스타들 중에 인기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노래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련지 프로듀서 101에 나왔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런 아이돌 그룹을 보시면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을 보시면 이 팬들과 이렇게 호흡이 참 좋으세요. 잘 보면. 그걸 조련질을 한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팬을 조련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트도 해주고 윙크도 해주고 이렇게 고객과 이런 호흡을 참 잘해주시는데 제품이나 브랜드도 고객과 이렇게 약간의 밀당을 좀 하면서 이 구매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매력 갖는 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지 그걸 스스로 아는 게 정말 힘든 건데 매력 자본. 참 재밌네요. 소확행, 매력 자본. 또 하나만 더.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해질 키워드로 워라벨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워라벨이 뭐예요? 워라벨? 네. 아마 신입사원들은 100% 알고 있는 단어고요. 부장님들은 거의 다 모르시는 단어인데. 저는 부장 쪽이네요. 네.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줄여서 워라벨 이렇게 부릅니다. 일하고 내 삶의 어떤 밸런스, 균형? 맞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도 워라벨을 외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세 가지만 들어도 저는 흐름이 좀 잡히네요. 2018년을 관통하는 웩더독, 꼬리의 중요성, 작은 것의 중요성, 완벽하지 않은 것의 매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열광할 것이다. 우리의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18년 연말에 2019년 예측하면서 다시 만나요,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전미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했다. 분명한 자기 표현과 대처가 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여성의 원글을 보면요, 원래 올린 글을 깁니다. 그 글을 보면 분명히 그 방 안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써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남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건데, 변정태 기자, 사건이 녹록치가 않아요.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이제 저는 적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를 적폐요? 들면 아주 작은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면 노동부의 각 노동지청이 있잖아요. 노동지청에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마치 벌떼처럼 집중적으로 그 기업에 달려들어가지고 막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런 세월이 10년, 20년 됐다면 뭔가 지금의 분위기는 아니죠. 근데 대개는 기업 편에서 이렇게 묻어두는 일이 많거나 기업이 쉬쉬하고 숨기면 정부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빠져나가게 놔둔다거나 이러니까 그렇지 조그마한 문제만 생겼어도 노동청에서 20명, 30명씩 들어가고 막 조사하고 모든 직원들 전수 조사하면서 인터뷰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아마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네, 광군제 하루 거래액이 20조래요. 하루. 그러니까 물론 인구가 많잖아요. 지금 그걸 감안하더라도 하루 대단하죠. 20조가 넘었다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달간 쫙 박앤세일이 펼쳐지는데 이때가 미국 소매 매출의 30 내지 40%가 이때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올해 참가한 업체들은 뭐 왕창 30%나 늘었다고 하지만 썰렁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추석 연휴 때 다 해외에 나가서 쓰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쓰실 돈도 많지는 않았을 거고 7조 8천억을 썼다 그러는 거 아니까 3분기 동안에 해외 관광으로. 그래요. 참.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박앤세일 축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네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 국민 대축제 세일 기간이었어. 아직 아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홍보를 더 확실히 해야 되지만 할인율을 높여서 정말 싸게 팔아야 되고 싸게 파는데 물건은 정말 또 좋아야 되고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더군다나 재래시장 소상인들은 뭐 아무 관련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아무튼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박앤세일이 끝나니까. 연민호님, 사형집행 반대합니다. 생명의 가치에 좋고 나쁨이 어딨겠습니까? 라면서 집행하지 말자 지금처럼. 반면에 최기류님은 사형제 집행을 부활할 것 찬성합니다. 흉악범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런 문자들 들어오고 있고요. 한샘의 이 성추문과 관련돼서는 4033님의 문자가 눈에 띄네요. 호감 가는 대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성행위를 허용한 건 아닙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도 요즘 우리의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데이트 중인 남녀입니다. 분명히 사귀는 사이가 분명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성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호감 가는 대화를 했다고 그걸 긍정의 사인으로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4033님의 지적. 하지만 0960님은 이분은 다 읽어보셨대요. 양쪽 글을 읽어보신 것 같은데 여러모로 피해자의 논리가 좀 부족한 듯 보였다. 이런 분도 계세요. 반면에 남선수님은 신입인 점을 감안하고 봐야죠. 그러면 아마 거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라면서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도 힘들었을 거다. SNS를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메시님은 여성의 모든 대처.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로윈은 뭔지 알겠는데 세일 페스타 이거는 그 코리아 박앤세일 이거 비슷한 거예요? 광군제는 중국 거죠. 광군제는 중국. 국내 최대의 쇼핑 관광 축제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입니다. 한 달간 벌어지고 10월 31일에 끝났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저도 사실 뭐 보긴 봤습니다만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붙어 있었던 거 같아요. 이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이름을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근데 썰렁했습니다. 저만 썰렁하게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도 썰렁했어요. 뭐 백화점들 보면은 지난해 비교해서 1%인가 늘었다,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정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로윈 축제가 트렌드가 되면서 10월 31일쯤 잠깐 반짝했고, 지금부터는 광군제입니다. 중국의 광군제 11일 시작됩니다. 24일부터는 유명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고 글로벌 쇼핑 축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광군제는 2009년에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면서 시작돼서 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인데 어느덧 글로벌한 전 세계 최고의 쇼핑 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여성이 고소 취하서를 써줬었어요. 그러니까요. 합의금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고소 취하서를 써줘서 남성이 불기소 처분, 무혐의가 돼서 종결이 돼버린 사건이라는 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지금 여성 말대로라면 여성이 그랬으면 안 되는 그 건데. 기업 조직 내에서 써줘야 되겠구나라고 압박을 받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인 거죠. 내가 지금 이거 회사 다녀야 되는데 이거 안 써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회사 생활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기업이 그냥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는 되어야 아마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쪽 편을 들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는 여성 편, 피해자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또 남성 쪽에서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한 측을 통해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반론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오늘은 전해드리는 정도였다는 거. 이 사건은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변상욱대 기자의 기자수첩 가죠. 이택수 대표와 설문조사 얘기하셨는데 김현정 앵커에게도 설문조사를. 뭐 물어보시려고요? 세일 페스타, 할로윈 축제, 광군제. 셋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어느 겁니까?